첫 번째 이슈 저격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윤일병 사건 주범 이 이모 병장 또 가혹행위를 했어요. 그 3년형이 나왔는데 이 판결 이유가 뭔가요? 지금 기소된 내용은 뭐냐면 이제 동료한테 네. 그 재소 동료한테 소변을 눈다든지 몸에 예.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라면서 너는 밥만 먹고 반찬을 먹지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말도 안 되는 엽기적 행동을 해가지고 결국 상습 강요, 상습 협박, 뭐 강제추행 이런 7가지 죄명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거가 인정이 돼가지고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너무 엄중하다.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안 된다. 그렇지만 이제 피해자들하고 합의가 됐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3년형을 지금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런 가혹행위를 계속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게 되면 군인 같은 경우는 국군교도소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국군교도소에서 수감을 받는 도중에 이런 행동들을 범한 겁니다. 결국은 1심에서 45년형을 받고 그 살인 윤일병 사건 때문에 2심에서는 그 반성한 것이 참작이 돼가지고 35년으로 10년이 감형이 됐는데 결국 그 어떤 모습, 반성한 모습은 악의 눈물이 아닌가.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 똑같은 짓을 반복을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사실 놀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검찰에서는 처음에 이번 이 동료 재소자에 대한 가혹행위 가지고 30년을 구형했어요. 근데 결과는 이제 3년형이었는데 이거 적정한 건가요?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30년을 구형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살인 사건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2가지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예전 그 윤일병 사건에서 검찰에서는 계속 그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1심에서도 무기징역, 2심에서도 무기징역. 근데 45년, 35년형이 나왔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결국은 또 2번째로는 지금 결국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고등법원, 국방부 군사고등법원이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그 사건하고 병합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면 그러면 합쳐가지고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의도에서 조금 과하게 통상 한 5년 정도 구형하면 맞는 거로 보이는데 30년을 구형한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는 또 3년형이 최종 선고가 된 거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논란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통상 30년을 구형하면 일반적 생각하면 15년 정도 반 정도 나오는 게 좀 논리에 맞는데 검찰에서도 조금 과하게 구형한 거는 무기징역이라는 어떤 그걸 본 걸로 보이고요. 병합을 생각한 걸로 보이고 법원에서는 그래도 했는 만큼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행위를 봤을 때는 3년 정도 하는 게 맞다. 특히 합의가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30년을 구형했지만 3년을 선고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행위면 3년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데 근데 그 누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같은 행위를 계속하면 이제 더 가중 처벌하는 거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누범 같은 경우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에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동종의 범죄. 이게 좀 집행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재판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이 와중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 또 하나 이제 봤던 게 뉘우치고 있다 이 부분인데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뉘우치고 있다는 거 진짠가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뉘우치는지? 이 윤일병 사건에서도 1심에서 상해치사로 형을 선고하면서 45년을 했고요. 2심에서는 살인으로 바꿨습니다. 살인으로 하면서 35년으로 10년을 다운시켰는데 그 이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정말 뉘우치고 있는 게 보인다. 재판부에서 보기에도. 근데 아마 그 뉘우치는 부분들이 실제 뉘우침보다는 공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공탁 차원을 또 뉘우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탁을 한다는 결국은 우리 금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법에서는 최종적으로 금전적으로 가기 때문에 금액을 공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뉘우친 거로 판단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 뉘우친 부분은 실제로 우리 사회적 의미에서 도덕적 의미에서 뉘우치고 있는 것은 같지는 않지만 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금전 공탁도 했고 또 실제로 지금 피해자들하고는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뉘우친다는 표현을 쓴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뉘우친다고 하면 정말 나의 죄를 너무너무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뉘우친 사람이 그거 들어가서 똑같은 그런 행동을 반복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사람 시각에 봤을 때는 절대로 그 교도소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는 정말 악의 눈물이 아니었나. 형을 좀 적게 받기 위해서 뉘우친 척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또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공탁을 했는 게 좀 반영이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재판부 지난번 이제 윤일병 살인 사건으로 인한 그때 재판과는 또 별개로 이번 재판부에서 뉘우쳤다는 걸 또 받아들인 게 약간 좀 의아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글쎄요, 판결문에 쓸 말이 없으면 안 쓰는 게 사실 맞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봐줄 부분들을 쓰다 보니까 네, 양형의 부분들을 예, 이게, 결국 네. 조사를 받고 이 건으로 조사를 받고 이 건에 한해서는 뉘우쳤다고 막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각을 봤을 때는 이걸 뉘우쳤다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때 예전에 가혹행위, 이번에도 그 가혹행위가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수법들이어서 그렇죠. 국민들은 더욱더 이렇게 반발감이 드시는 것 같아요. 관리 실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재소자가 그 군 교도소 안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군 교도소 일반 교도소랑 다른가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가요? 국군 교도소가 이제 이천에 위치해 있는데 네. 이제 군인 같은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기본적으로 국군 교도소로 갑니다. 특히 간부, 장교라든지 부사관 그리고 거기는 어떤 뭐 감방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군대 생활관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 안에서 오. 뭐 생활하듯이 하고 군대도 사실 어떻게 보면 휴가나 외박을 안 나가는 이상 그 안에 머무르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큰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군대 생활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또 교도관이 전문적인 교도관이 없고 헌병 병과의 병사들이 교도 그 어떤 업무를 직책을 부여받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문적으로 교도하는 사람 인력수는 상당히 부족하고요. 특히 한 실형을 받아가지고 1년 6개월 이상형이 확정돼 버리면 민간교도소로 이송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에 머무르는 단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병장 같은 경우 나이가 좀 많습니다. 일반 네. 병사들 비해서 27살 정도 88년생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교도 병사 같은 경우는 21살, 22살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이가 많고 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정도 뭐 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반복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군 교도소는 왜 일반 교도소랑 그렇게 달리해 놓나요? 일반 교도소는 이제 다 이렇게 재소자들을 뭐 독방에 가두기도 하고 네. 아니면 그렇게 엄격하게 정말 격리해서 수용하고 있잖아요. 최초 군교도소, 국군교도소, 옛날에 육군교도소가 그랬는데 국군교도소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 장교들 중에 군의 범죄 같은 걸 저질렀을 때 일반 교도소에 가면 그게 일반 수용자들하고 섞여서 그런 것들이 누설될 염려도 있고 그래서 또 혹시나 또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은 또 복귀를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교도소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로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도소라 하더라도 병영시설로 보기 때문에 교도소 겸 병영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생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병영시설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병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35년형이고 그 죄질도 아주 좋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 독방 수감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마 그 안에서 잘못했을 때는 아마 독방으로 갔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네. 최초는 아마 비슷한 유형의 어떤 그 수감자들하고 아마 지금은 또 확정된 게 아니고 미결수입니다. 아, 그렇죠. 미결수이기 때문에 미결수끼리 같이 있는 그쪽에 이제 머물러 있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어린 어떤 헌병 교도 병사들하고 그런 싸움도 있고 또 재소자들보다 나이도 많거든요. 통상 재소자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가혹행위를 벌린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군 교도소에서 이렇게 가혹행위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재소자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적발하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사실 머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형을 뭐 받고 민간교도소 갈 수도 있고요. 또 저기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받는 병사들이 그 병사들도 그 수용이 돼 있습니다. 미결수로. 네. 그게 굳이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도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구치소라든지 교도소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된 경우가 지금같이 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또 드러나지 않는 것도 좀 있지 않는가. 뭐 이 사건 일어나고 나서 뭐 국군교도소 뭐 감찰도 하고 많이 했다 그러는데 앞으로 좀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병사들한테 시키지를 말고 네. 교도 자체를 조금 전문적인 어떤 교도 요원이라든지 아니면 장교라든지 뭐 간부가 조금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지 이걸 막을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저는 군 교도소가 일반 교도소랑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또 차이가 네. 있었군요. 그 윤일병 사망 재판 관련해서 아까 좀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그 이병장 같은 경우는 35년형이 뭐 사실상 확정이 살인죄가 네. 인정되면서 거의 그대로 갈 것 같고 나머지 공범들은 파기환송이 됐죠. 네네. 이렇게 되면 형량이 낮아지는 건가요, 좀? 일단은 살인죄를 인정받은 사람은 이제 이병장이고요. 나머지 이제 병사들 옆에 있는 병사들은 살인죄를 보기는 어렵다라고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러면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다시 재판하는데 이병장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병사들은 살인죄랑 상해치사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살인죄는 처음부터 죽이를 의도로 해가지고 죽은 결과가 발생한 거고요. 의도가 있었다. 예, 상해치사는 때리려고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잘못돼서 사망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해치사로 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네. 살인죄로 보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차이가 엄청나군요. 나죠. 2년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좀 형이 좀 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참 이게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이 이병장과 그 가해자의 그 군인들하고 우리 지금 2다리를 목함질의 도발 사건으로 잃고 지금 퇴원한 하재원 하사 조금 아까 모습 보셨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퇴원하는 모습 보시니까. 좀 뭉클하고 저도 장교 출신입니다. 저도 뭐 법무관 했지만 장교 출신이고 저도 국군의 일원을 했는 사람으로서 저런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살만하다. 그리고 몸이 저래 되면 젊은 21살입니다.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을 할 건데 막 뛰는 모습 보여주면서 막 복귀해서 나 업무하겠다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같은 국민으로서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 21살 이 하재원 하사한테 한 수 배운 것 같아요. 정말 삶의 태도를 배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그 윤일병 사건 같은 일은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고 그렇죠. 이 가혹행위도 이제 군 교도소 안에서의 가혹행위도 정말 재발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네, 정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